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어제는 HLB가 영업일수 8일 만에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서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면은요, 좀 애매한 구간입니다. 급락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12만 원 찍고 쭉 빠졌다가 올라오다가 이평선들이 거의 수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되면은 급등 아니면 급락입니다. 과연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할 것인지, 돌파를 해서, 아니면 다시 밑으로 빠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기존의 HLB는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인 건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죠. 많이 오른 종목이고,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요, 신고가가 난 종목입니다. 이렇게 신고가가 나는 종목들은 대응이 의외로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력들의 엑시트 전략을 더 파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부 다 팔았는지 부분을 팔았는지, 세 번째, 추가 매수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응이 어렵다는 얘기죠. 자, HLB 최근에 10만 원대에서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기존에 제가 중장기 방이 있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중장기 방에서 HLB를 매매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신호 드린 거 보여드리면요, 처음에 작년 11월에 매수 신호를 드렸습니다. 거래가 안 되던 종목들이, 자, 거래가 좀 밑에서 실리기 시작하죠, 슬슬. 자, 바닥에서. 그러다가 11월 초에 이틀에 걸쳐서 600만 주가 터집니다. 이때 바닥에서 확인을 해보고 제가 11월 14일 날, 자, 이렇게 신호를 드렸어요. 35,500원에 3만 원대에서 바닥이 확인된 것 같아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었죠. 어차피 중장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자, 3월에 급등이 나오죠. 3월에 일단 수익을 한번 챙겼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매도 신호 드린 거는요, 3월 26일이죠. HLB 12만 원 전량 매도입니다. 자, 이날이죠. 이날 매도를 해서 넉 달 들고 있었는데 4배 정도 수익 났습니다. 기간 대비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았죠. 자, 이렇게 챙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 방향은 정해집니다. 그거에 따라 제가 중장기 방에서 2차 매수 신호도 드릴 예정입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자, HLB 영상은 모두 4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점들, 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슈 분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차트, 자, 대응 전략. 네 번째, 제가 준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HLB의 이때쯤 모습이 나오는 종목들, 급등 예상하는 되는 종목들. 두 번째는 자, 에코프로, 액분하고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자,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두 가지 자료 똑같이 설명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상도 끝까지 꼭 지켜봐 주십시오. 한번 진행해 볼까요? 첫 번째, HLB 홈페이지부터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그룹사입니다. 제약바이오, 조선해양에너지, 생활건강레저, 금융, 비즈니스 관계에서 제약바이오 쪽이 가장 중요한데, 세 가지 주력 제품이 있죠. 먼저 세포치료제가 있습니다. 고용암종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 다음에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닉이죠. FDA 승인을 앞두고 있고 경구용 항암 신약이다. 그 다음에 면역항암제입니다. 암 엘러지, 동물용 치료 백신 개발에 사용이 되고 있다. 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제가 짧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다 이제 아실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HLB 생명과학 유정 얘기가 나왔었죠, 한동안. 자, 이게 시끄러웠는데 증자 방식은 주주 배정후 실권주 일반 공모고요. 발행가는 13,630원. 이거는 변동이 가능하죠. 배정 기준일 5월 10일. 배정 주식수 10%. 청약일은 6월 14, 17. 가장 중요한 상장일은 7월 8일입니다, 여러분. 7월 8일 상장이고 6월 달에 청약이 있어요. 이 두 가지만 보면 여러분, 이때 청약을 하고요. 7월 8일 상장입니다. 5월에 FDA 승인이 있죠. 승인이 안 된다고 치면은 이거 청약할까요? 자, 제가 보기엔 무조건 실권입니다. 그리고 상장하자마자 급락할 거예요. 승인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유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승인에 자신이 없다면 유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7월 달에 상장이 될 텐데, 그럼 무슨 얘기냐? 결국 6월에서 7월 사이에 이 HLB 주식들 셀링 클라이막스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정리하고 나오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보세라닉이 중국에서 난소암 치료제로도 신약 허가를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위암, 간암에 이어서 간암 치료제인데 다른 암으로도 치료할 수 있다. 신약 허가를 받았다. 치료 가능성이 보인다. FDA 승인을 앞두고 호재가 뜬 거죠. 그 다음에 6월에 코스피 이전, FDA 승인도 자신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승인을 자신할까요? 미국의 전문가들이 전혀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제는 남은 거는 자, 승인만 남았다. 파이널 리뷰에서도 별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는 이제 브레이크 걸 만한 얘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마케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PBM, 처방 예사 목록,
파머시 베네핏 매니저라고 해서 미국 의료보험 시장에서 의약품 유통의 핵심 역할을 하는 처방약 관련무 대행업체. 여기 등재 안 되면 판매가 어렵고 보험 혜택 못 받습니다. 근데 미국 3대 PBM 중 하나로 전체 PBM의 20% 차지하고 있는 옵토마렉스와 서브이Rx에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을 시판될 거로 현재 예상되는 의약품 목록에 넣습니다. 엘레바도 추가적인 빠른 보험 등재를 노력 중이다. 미국에서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PBM 등재를 통해서. 마케팅 작업이 다 끝났다는 얘기. 이제 상용화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승인만 나면은. 자,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CJ 인바이츠와 그다음에 HLB 생명과학으로부터 리보사라니까 캄넬리주막 판권을 HLB 제약이 확보했습니다. 독점 확보하면서 여기서도 창고가 일원화되면서 판매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는 PBM 등재가 마쳤고요. 한국에서는 HLB 제약이 판권을 확보했습니다. 승인만 나면 두 군데서 다 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리고 최근에 HLB가 600억 시비를 발행했습니다. 지속 성장위원 선제 조치인데 자세한 내용은 중간에 나옵니다. 신약하고 미국에서 진행될 마케팅 자금 엘레바에서 조달 가능하지만 조기 직판매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쓰겠다. 예비비로 만들어놨습니다. 600억을. 마케팅 예비비로. 그리고 이 시비 아시겠지만 여러분 컨버터블 본드죠. 전환사채입니다. 채권인데 이자를 받다가 주식으로 전환합니다.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상장 기업들이 자 채권을 발행한 게 있죠. 회사채. 두 번째 시비를 발행하거나 세 번째 유상증자를 합니다. 두 가지를 많이 쓰죠. 특히 바이오 기업들 이거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시비도 자금 조달 방법으로 들어온 거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건 세력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보는 방법, 차익 보는 방법 올라가고 어떤 게 있습니까? 유통시장에서 저가에 매집하고 기다리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두 번째는 발행시장에서 매집하는 가운데 시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BW, EB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원래 세력 형님 넘버 1이고 세력 형님 넘버 2예요. 여기도 세력이 들어오지만 여기도 세력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시비 600억은 의미심장합니다. FT 승인을 앞두고 새로운 세력 형님 넘버 2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승인에 이어서 거래소 이전 얘기가 나왔는데 왜 이전하려는 거죠 이거? 이전도 중요하지만 이전 자체보다 이전하려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공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스닥 150 종목입니다. 현재. 코스닥 150과 코스피 200 종목들은 공매도가 가능하죠. 공식적으로. 자 현재 총선 끝나고 이제 공매도 재개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전에서 일반 코스피 종목이 되면은 공매도가 불가능해지죠. 물론 나중에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공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매도 하게 되면요. 본질적인 어떤 기업의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수준에 있어야 되는 100인데 공매도 때문에 자 인위적으로 30, 40까지 빠집니다. 공매도 수급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 경영진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실제로도 공매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 증거가 나왔습니다. 신약 승인 안 될 것 같다. 찌라시 퍼뜨리고 올 들어 벌써 두 번째 신한증권 창구까지 나왔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현재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10만원대 11만원대에서 못 가고 있죠. 계속 내리누르면서. 왜? 얘네들이 내리누르고 쇼커버를 합니다. 다시 채워넣고 있어요. 얘네들도 바보가 아니죠. FTA 승인이 거의 8분응선 9분응선까지 왔습니다. 지금 쇼커버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격 불문하고 숏 스퀴즈로 대응해야 됩니다. 이때 주가가 급등이 나오죠.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인데 가격이 달라지긴 했지만 작년에 여름에 보시면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300%가 올라요. 왜 올랐습니까 이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2024년 2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10만원 15만원대 공매도를 했습니다. 빠질 거로 보고서. 근데 주식이 안 빠지고 어떻게 됩니까? 버텨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숏 커버를 합니다. 나중에 숏 커버 물량도 몰리면서 실적을 노출시켰는데 오히려 악재가 노출되면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가격 부문하고 사이죠. 숏 스퀴즈. 그래서 폭등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스퀴즈가 끝난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복귀돼 버렸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다는 얘기죠. HLB가 이 에코프로랑 비슷한 길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응을 잘해야 돼요.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진짜 난동을 부리는 거죠. 승인될 것 같으니까 길을 쓰고 누릅니다. 지금. 그리고 쇼커버가 진행 중이에요. 나중에 이거 스퀴즈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2의 에코프로처럼 급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은 그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HLB 이슈를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HLB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이오 종목입니다. 이 바이오 종목은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섹터랑 확실하게 다른 게 있죠. 얘네들은 정확한 숫자 나옵니다. 판매 실적, 매출 계약 안 나오죠 이거.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이 이슈가 됩니다. 숫자가 나올 수 있고 이게 큽니다. 심리적 영향. 하락할 때는 더 많이 하락하죠.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갑니다. 임상이 될 것 같아. 실패할 것 같아. 승인 안 될 것 같아. 올라갈 때는 포머입니다 여러분. 피어 오브 미싱 아웃. 자 이거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사야 되겠다.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나만 못 사나 봐. 사야 돼. 하락할 때는 무섭습니다. 승인 안 되나 보다. 포머와 피어가 작용하게 됩니다. 대응이 어렵다는 얘기고 세력들이 이걸 이용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임상을 해야 되는데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약으로 될 확률 10%밖에 안 돼요. 1상이나 이상에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R&D 비용 많이 들어가고 장비나 물자 이런 거 사야 됩니다. 비싸죠 이게. 세 번째 고급 인력 써야 돼요. 임상하려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돈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포기하고 아이디어만 메이저 제약사에 넘기게 되면은 이 친구들이 임상해서 약을 만들게 되면은 매출의 5에서 10%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 끝난 다음에 주가 폭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인풋은 많았는데 아웃풋이 없는 거죠. 자, 근데 리보세라니까 이 캄렐리주막 얘네들은 그 과정을 통과했고 이제 10% 약도 됐고 뭐 남은 건 뭐죠? 승인입니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에서 이미 마케팅 준비가 다 끝났어요. 100을 다 먹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5에서 10%가 아니고 때 맞춰서 12,600억이 발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세력 형님이 들어온 얘기죠. 자금 조달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10만원, 11만원대 좀처럼 못 벗어납니다. 벗어나려고 그러면 맞고 얘네들이 쇼커버 중입니다. 나중에 스키즈로 대응하겠죠. 이때는 주가가 급등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잡한 대응하기 힘든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고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 종목이고 심리적 영향이 크다.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이 이슈가 된다. 이걸 세력들이 이용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포머와 피어. 두 번째,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막은 다 통과했고 10% 가능성에도 성공했습니다. 승인만 나면 한국과 미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매출의 100을 다 먹는 거죠. 세 번째, 12,600억 발행됐습니다. 딱 시에 맞춰서 세력 항림 넘버 2가 들어왔어요. 네 번째, 공매도 세력들. 현재 난리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안 되면 스키즈로 대응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때 급등 나올 때 매도하시면 돼요. 타이밍 놓치면 에코프로처럼 폭락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 더 있죠, 여러분. 신고가 종목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 대응이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변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제 차트로 넘어갈게요. 자, 일봉 보시면은요. 자, 급등이 나오다가 20일이 깨지고 내려갔죠. 이럴 때 당황스럽습니다. 반등이 나와서 뚫을 것인지 다시 밑으로 내려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주봉 보시면은 여기서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면서 매집을 해서 올렸습니다. 세력들도 이렇게 돈, 시간 투자합니다. 사자마자 급등 나오는 그런 종목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월봉 보시면은 상당히 특이한 모양이 하나 나오죠. 여기 박스입니다. 코로나 때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을 제외한다면은 이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기서 매집을 했어요. 얘네들이 계속해서. 그리고 뚫렸습니다. 이게 매집 기간이 대충 잡아도 5년에서 6년입니다. 바닥에서 따진다면 몇 배 올랐습니까 이거? 3만원, 4만원 대부터 올랐으니까 5배에서 6배 오른 건가요? 대충? 이거 수익률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이 그러면 수익률은 상향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13배.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신고가 종목이라고 했어요. 세력들의 엑시트 전략. 전부 다 팔았는지 부분을 팔았는지 세 번째 추가 매수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시그널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은요. 여기 얘네들 매집하고 기다렸잖아요. 이 친구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개미들 떨고 갑니다. 공포, 피어 있다고 그랬죠. 희망. 피어 오브 미싱 아웃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거죠. 두 가지를 이용해서 심리를 이용해서 털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변동성이 위아래로 크게 커지면서 물량을 다 털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크니까 숫자가 안 나와서 대응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HLB가 왜 제가 누리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이오 종목은 심리적 부분이 크다.
이용하게 되고 리버세라니까 카밀레주마 다 왔습니다. 이제 승인만 나게 되면은 한국, 미국에서 동시 판매가 이루어지고 100%다 먹는 구조다. 세 번째, CB600억 새로운 세력 형님의 등장. 네 번째, 공매도 세력.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네들 지금 숏 커버 중인데 스키즈 할 겁니다. 나중에 주가가 폭등하겠죠. 다섯 번째, 신고가 종목이다. 이런 변수를 감안해서 전략을 짜야 되고, 여러분들 아마 HLB 계열사를 한두 개 이상 갖고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 보유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예 이거를 리포트를 만들었습니다. HLB 핵심 계열사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여기에 계열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핵심 계열사 테라피틱스, 생명, 제약, 그 다음에 CG인바이츠 이런 종목들 계열사별 이슈 정리 분석하고, 2번에 FTA 승인이 안 돼서 급락할 때 대응 전략, 3번에 승인돼서 쇼커버 들어올 때, 스키즈 들어올 때 대응 전략, 4번에 핵심 이슈 분석, 5번에 탑5 급등 예상 종목, HLB 12월달 1월달 모습이 나오는 종목들. 지금같이 방향이 살짝 애매할 때 자료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3158에 8575. 내일이 5월이죠 벌써. 여러분 자료 미리 받으셔야 됩니다. HLB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꼭 자료를 받아 가셔야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전체 계열사가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2번에 승인 안 돼서 끼어 대응 전략, 그 다음에 3번에 숏 스키즈 들어올 때 대응 전략, 5번에 탑5 급등 예상 종목 리포트 HLBR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마.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최근에 위아래가 등락이 커지면서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0만원, 11만원대 실시간 대응방을 제가 만들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HLB 플러스 핵심 계열사 매매 사인 다 드릴 거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직접 무료로 진행하는 방이고요. 저를 사칭한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험이라 주시면 되고, 300명이거든요. 제가 600명으로 늘렸습니다. 종목이 많잖아요. HLB가.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자, 여기로 경험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입장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핵심 계열사 매매가 다 가능한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되고, 사칭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고, 인원도 600명 늘렸으니까 미리미리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중장기 방에서 매매 신호 드린 걸 보여드렸습니다. 많은 종목이 나갔던 방인데요. HLB를 제가 매매를 했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11월 14일 날 35,500원에 매수를 해서 넉 달 들고 있었는데 3월 26일 날 12만원 매도, 4배 수익 났죠. 여기서 나갔던 종목이 여러분이 아실만한 유명한 종목 하나 보여드립니다. 신성 델타테크. 잘 보시면 12월에 신성 델타테크가 거의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3만원대에서. 일봉 보시면 여기죠. 이때쯤입니다. 이때 제가 매수 신호를 드립니다. 중장기 방에서 신성 델타테크 12월 14일 날 32,500원. 자, 이날이죠. 이렇게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자, 이게 생각보다 빨리 올라갑니다. 급등이 나와요. 2월에 과열 신호가 나와서 한번 매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2월 21일 날 18만원 전략 매도입니다. 2달 걸렸는데 6배 수익 난 거죠. 어마어마한 수익이 난 겁니다. 자, 이렇게 수익을 챙기고 나왔어요. 자, 이렇게 중장기 방에서 드린 종목도 HLB 들었고 신성 델타테크 들었고 1000% 정도 됩니다. 수익률이 두 개만 합쳐도. 개별 종목 수익률이 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1번 누르고 입장하시고요. 자, HLB 신성 델타테크 2차 매수 나갈 예정이고요. 신규 종목도 나갑니다. 1번 누르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방. 자, 그 다음에 리포트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M&A 하려고 7년 만에. 제가 그래서 여기 미래사업기획단 제 세력 인맥을 동원해서 로비를 좀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만든 리포트가 있습니다. 삼성그룹 미래사업기획단 지분투자 종목. 섹터는 3개입니다. AI 로봇 자율주행. 대응 전략은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비상장, 해외상장별 리스트. AI 로봇 자율주행은 예상 수익률이 500% 정도 됩니다. 이거는 1000%죠. 100% 성장주가 들어가는 리포트인데, 지금 논란이 되게 많긴 하지만 미국 FRB 중앙은행에서 연방준비은행 하반기부터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성장주들이 급등 나올 텐데 그때 사봐야 별로 의미가 없죠. 바닥에서 지금 사야 됩니다. 전략은 이렇게 짜이죠. 3158에 8575 삼성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리포트 드리고요. 작년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차트를 보시면은요, 4만원, 5만원짜리 주식이 24만원까지 갑니다. 지분 투자만으로 500%가 올랐습니다. 여기 리포트인 종목들은 이거보다 더 많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분 투자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삼성으로 인수가 될 겁니다. 자료 꼭 챙기시고요. 대응이 어려워지는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주봉 보시면은 급등이 나온 다음에 급락 나오고 옆으로 행보 구간 이평선들 모이면서 급변동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미리미리 자료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강 상태인데 이럴 때 자료 챙기셔야 돼요. 자, 에코프로 액면 분할 이후 대응 전략 자료인데 2020년 이후 액분 종목 다 분석했어요. 업종에 따라 분할 비율에 따라. 에코프로 5분의 1이죠. 5대 1로 했습니다. 자, 섹터에 대한 분석, 시장 동향에 따른 분석, 동일 비율 5대 1 종목들 다 분석했고요. 시나리오 비율 대응 전략, 급등과 급락이 나올 때 올해 액분 예정 종목과 탑5 급등 예정 종목까지 넣어놨습니다. 꼼꼼하게 자료를 챙겨놨으니까 010 3158 8575 자, 배너에 있는 번호로 에코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방향 잘 못 잡을 때 미리미리 자료 챙기시고요. HLB 급등 나오다 급락 나오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왜 눌리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합니다. HLB R 리포트 있었고요. 두 번째 경험 인원 600명 늘렸으니까 무료입니다. 입장하시고 1번 중장기방 2차 매수 신규 매수 나가니까 미리 입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삼성 리포트와 에코 리포트 2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3158-8575 배너에 있는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료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는 분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전체 계열사가 커버가 가능한 HLB 리포트입니다. 2번에 부정적인 전략도 나눴습니다. 승인 안 될 경우. 3번에 숏 커버 스퀴즈 들어올 때 대응 전략. 에코프로처럼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요. 5번에 탑5 급등 예상 종목 리포트 챙기시고요. 하반기를 대비해서 삼성 리포트 이것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액면 분할 이후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리스크 관리도 하시면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저점 매수 타이밍도 잡을 수 있습니다. 자료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제가 실시간 진행하는 무료방 인원 600명 늘렸습니다. 입장하시고요.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